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김정숙은 아들 민재의 결혼식장 앞에 서 있었다. 백화점 VIP 고객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고 빈틈없었다. 그런 정숙의 입술이 오늘은 미세하게 떨렸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신부 대기실문 앞에서 정숙은 하객들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어서 들어가세요. 곧 예식 시작이에요. 그때였다. 신부 대기실 문이 반쯤 열리더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여자의 얼굴.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무려 2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왜 민재 옆에 있어? 정숙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기억은 선명했다. 20년 전 남편 박상철이 자주 늦게 들어오던 시절. 그녀는 조용히 따라가 남편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의 곁에는 언제나 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당돌하게도 정숙에게 말했었다. 제가 진짜 사랑받고 있어요. 언니는 그냥 이름뿐인 아내잖아요. 그 말 이후 정숙은 한 번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한 채 그를 떠나보냈다. 심장병으로 사망한 남편은 유언조차 남기지 않았다. 정숙은 아들 민재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아들의 신부로 서 있다. 예식이 시작되고 민재가 입장했다. 정숙은 아들의 곧은 어깨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재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난 알아.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딸과 결혼하는 거냐?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향한 정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신부 어머니와 마주하게 된다. 정숙은 미소를 짓고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아니,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네요. 이연숙 씨 맞죠? 이연숙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웃었다. 저는 당신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쩜 이런 인연도 있네요. 정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인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비극적인 재회 같네요. 이연숙은 정숙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컵을 내려놓으며 정색했다. 민재는 우리 딸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과거 일은 있죠.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아들의 인생까지. 그 순간 옆을 지나던 민재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다가왔다. 어머니 뭔 얘기하세요? 정숙은 표정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반가워서. 민재가 돌아서자 정숙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옷을 입고도 풀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얼굴은 망설임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아들 방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엔 청첩장 샘플, 신부 가족과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아무리 미워도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민재. 정숙은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 속에서 뜻밖의 유언장이 함께 발견됐다.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정숙은 유언장을 들고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민재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남편 박상철의 필체는 분명했다.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했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남긴다. 정숙, 너만은 알아야 한다. 그 아이의 친부는 이연숙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연숙, 20년 전의 기억이 빠르게 되감기됐다. 남편이 외도로 정숙을 배신하고 집을 떠났던 시기.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 시기 누군가와 술을 마신 밤이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날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숙은 이연숙을 조용히 불러냈다. 장소는 한산한 카페. 민재와 신부 수진에게는 비밀이었다. 박상철의 유언, 당신도 알고 있었겠지. 민재가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럼 대체 누구예요? 민재 아버지? 이연숙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그 시절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남편한테 버림받고 무너져 있던 그 해여름. 한태호 회장 기억 안 나요? 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다. 태호. 그 사람은 상철의 선배였잖아. 당신은 그날 술에 취해 한태호 회장과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후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민재라는 것도요. 정숙은 숨이 막혔다. 기억 저편에 밀어뒀던 어두운 조각이 하나씩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기억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재의 혈액형도 상철과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정숙은 머리를 감쌌다. 며칠 뒤 정숙은 민재에게 조용히 물었다. 민재야, 너 수진이 말이야. 정말 사랑하니? 민재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요. 엄마, 수진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반대하시는 이유를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너와 피가 섞였을지도 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연숙을 다시 불러냈다. 이쯤에서 솔직히 말해. 당신 딸 친부는 누구야? 이연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박상철이에요. 민재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전 남편. 정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과 민재는 배다른 남매였다. 진실을 알고 난 정숙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한 채 방에 틀어박혔다. 결혼식의 여우는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피로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수진을 불러냈다. 수진 씨, 당신은 지금 민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니. 민재와 저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정숙은 수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에. 며칠 후 한태호 회장의 비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전화를 들었다. 김정숙 여사님, 오래전 회장님이 남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자료를 받아들었다. 결과는 단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김민재, 생물학적 친부, 박상철. 정숙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그럼 이연숙이 거짓말을. 정숙은 유전자 검사지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명백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박상철이었다. 그럼 이연숙은 왜 그런 거짓말을?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정숙은 아들을 불러앉혔다. 눈을 마주친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재야, 이건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정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민재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너는 박상철의 아들이야. 하지만 수지는 그 애도 박상철의 딸이야.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랑 전 남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슨 농담이에요. 진실이야. 이연숙이 처음엔 수진의 친부가 박상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가 말해주는 건 그녀가 일부러 널 속였다는 거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럼 우리 둘 다 박상철의 자식이라면 이 결혼은 잘못된 거네요. 정숙은 이연숙을 다시 불러냈다. 정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이연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엔 깊은 원한이 숨어 있었다. 당신은 늘 다 가졌잖아. 남편도, 집도, 아들까지. 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결국엔 박상철에게 버림받았지. 그래서 내 아들을 망치려 한 거야? 내가 민재를 수진이랑 결혼시키려 한 이유 그거 하나야. 박상철이 가장 아꼈던 아들.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싶었어. 정숙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너도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무너질지 보고 싶었어. 그럼 수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걘 몰라. 나는 우리 딸까지도 복수에 이용한 거야. 그만큼 너희가 증오스러웠어. 정숙의 손이 떨렸다. 당신은 괴물이야. 이연숙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다. 며칠 후 민재는 집을 나갔다. 결혼식 후 3주 만에 신혼집은 빈집이 되었다. 수지는 정숙을 찾아와 울며 물었다. 어머니 민재가 왜 저를 떠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널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건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어. 저 임신했어요. 민재의 아이를 가졌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저는 몰라요. 왜 민재가 절 떠났는지.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이연숙은 종적을 감췄다. 한 통의 편지만이 남겨졌다.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사라지겠습니다. 다만 제 딸만은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재는 몇 달 후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수진이와는 남매가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했어요. 수진의 친부는 박상철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다. 이연숙이 거짓말을 2번 한 거예요. 수진이는 그 사람의 예지연인이었던 의사,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정숙은 무너지는 듯 웃었다. 그럼 너희 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던 거네. 네, 하지만 이젠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이 아이만은 지켜줘요. 수진이는 혼자가 아니니까. 정숙은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돌렸다. 수지는 아이를 낳았다. 정숙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멀리 지방에서
조용히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지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 남았다. 아이에게 너희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상처도 많았지만 끝내놓지 않았단다. 이젠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지. 창밖엔 벚꽃이 흩날렸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끝났지만 그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생명은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다.